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청와대 그 내부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낙연 총리의 방일 후에 사퇴설이 보도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거취에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의 사퇴설의 어떤 배경 맞다면은요, 그 배경하고 또 전망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총리 임기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시면 따라야 되겠지요. 네, 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 등 방일 일정을 마친 후에 사퇴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총리실은 즉각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일 후에 총리의 일정에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일 후 사퇴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이 사퇴 자체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 총리 본인도 참 그 희한한 기사다 하는 그 워딩을 쓰셨는데 그것도 참 그 좀 희한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보통 응답을 안 하거나 그냥 그 사실이 아니다는 반응을 안 보이는데 희한한 기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은 황당하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두루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기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도 지금 일단 그 국감이 이제 마무리되면 바로 예산국회잖아요. 12월 초까지 예산안 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그 현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말하자면 국정 현안들을 놓고 볼 때 총리를 지금 교체해서 새로운 그 말하자면 전선을 또 만나. 전선이라는 건 이제 어차피 또 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텐데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것이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데 이제 다만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 이 뭐 조국 어쨌든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뭔가 새로운 이 국면 전환에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당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나 저는 그 현실적으로 이게 그 방일 직후에 뭐 본인이 그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별로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리를 지금 교체할 지금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네. 우선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동관 전 수석의 말씀이 교체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교체의 주역은 주체는 대통령이 되는 건데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저 말씀이 100%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낙연 총리의 관점에서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관련 기사가 몇 개가 나왔는데 주목할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아니 땡 굴뚝은 아니라고 하는 게 정무 공보 라인 강화 움직임이 있었던 게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저렇게까지 강화 움직임을 보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시점에서는요. 그렇죠. 이러면서 결국은 총리직 이후를 지금 염두에 두고 벌써 준비해 들어간 것 아니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취재가 시작이 됐고 이제 기사까지 연결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기자들의 어떤 촉에 어떤 걸렸던 부분이고 했는데 약간 나간 부분이 있어요. 기사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총리가 움직이더라도 그거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에 내년 예산안까지가 모두 통과가 되고 정기국회가 종료된 다음이나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지금 국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도중에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지금 뭔가가 급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거는 또 그러니까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요, 정치 지도자들은요, 그 화법이라는 게 대단히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이전 수석이 좀 언급한 대로 이 총리의 반응이 참 희한한 기사다라는 어떤 이 표현도 좀 희한하고요, 희한하게 볼 수도 있고요. 저번에 5월달에 있었던 뭐 발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저도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니까요.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화법이 좀
나긋나긋하면서도 거기에 뭔가 새겨들을 만한 게 분명히 있어서 어떨까요? 그 아주 평소에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이제 언론사에 있을 때도 보면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 얘기하신다. 이전 수석이 그러면은 그 그렇죠. 동아일보에 있을 때 네네네. 그럼 뭐 기자일 이제 직간접적으로 때 그럼요, 위에 상사였나요? 그럼요. 물론 이제 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 저 아주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할 정도로 철저하지만은 그 아까 뭐 저 앵커가 한번 흉내를 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재미. 그 옛날 취재 생활 동안에 그렇죠. 예. 이 사람아 어떻게 기사를 이렇게 써왔나? 예. 이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야단치는 것보다 더 무섭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건 뭐 좀 재밌으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만 이 평소에도 이제 밑에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즉 기자들이 왜 반응이 되게 빠르잖아요. 예. 판단이 빠르니까 그러면 그런 걸 항상 그 좀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메시지를 내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아까 이제 우리 그 김평론가 말씀하신 그 이른바 기자들이 촉에 걸린 그런 움직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총리로서 행보라기보다는 이미 사실은 그 이 총리 주변에서 이 총리를 말하자면 이제 이미 이 정도 되면 그 말하자면 세력이 생기잖아요. 네. 떠미는 세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그래서 지난 여름에 사실 처음에 여름에 빨리 조기에 당으로 복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연초부터. 네. 그런데 결국은 뭐 어쨌건 그것도 대통령의 판단일 수 있고 전국 운영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비공식적인 바로 비공식적인 움직임들이 이제 있거든요.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옛날로 치면 게 이제 비선 조직이고 그 이제 그 말하자면 외곽 조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사설 캠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조심스러우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기 그 등판론 같은 것도 또 나오는 것이죠. 또 당의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다시 또 돌아가면은 현실적으로 또 공식적 움직임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어쨌건 12월 말까지는 움직이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한마디로 같아요. 얘기하면 마음과 발걸음의 불일치. 마음은 급한데 발걸음을 그렇다고 젠걸음으로 놓을 수는 없는. 왜 그러냐면 그건 총리라고는 엄중한 자리가 있고 국정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수락을 해야만 이제 비로소 발걸음을 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점. 바로 이 불일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기사였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비공식적인 준비에는 그러니까 슬슬 들어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네. 그러면 왜 마음이 급한가?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방일 뭐 일부 보도에 나온 대로 방일 이후에 사퇴를 한다면은요, 지금 한일 경제적 충돌 속에서 일본의 그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위층 특사로 가는 성격일 수도 있는데, 바로 뭐 복귀 후에 바로 사퇴한다 그러면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낙연 총리가 그 타이밍의 문제지만은 그 만약 간판론으로 등장을 한다면은 뭐 민주당에서 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선대위원장을 할지, 아니면 이해찬 현 대표 투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뭐 상징적인 지역에 총선 출마를 해야 될지, 이런 역할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말 그대로 말이 미정의 나온 상태. 김에 지금 한번 그렇죠. 정리해 근데 뭐냐면 이게 이낙연 총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요. 지금 아마 차기 여론조사 보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네. 놓치고 싶지 않겠죠. 거기서 이 차기 여론조사를 결국은 최종의 결과를 만들고 싶은 정치적 야심을 갖는 건 제가 볼 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걸 전제로 한다면 이낙연 총리가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산이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 당내 기반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총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서 어떤 정계 입문을 했고, 오히려 이제 그쪽과 가까운 그러니까 관계였었고, 민주당의 어떤 변청 과정에서 볼 때 아주 급변의 과정에 있을 때는 당에 없었죠. 전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당에 없었고, 그래서 당내 기반이 없어요. 근데 사실 대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경선부터 뚫어야 되는데, 경선을 뚫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지지 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진성당원들의 확고한 지지세를 일단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 있고, 나아가서 어떤 원내 지지 세력까지 함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선거를 뛰는 거예요, 총선에서. 그것이 직접 출마해서 뛰든 선대위원장으로 해서 뛰든 뛰면서 결국은 스킨십을 최대한 넓히면서 입지를 다져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하고 싶은 알겠습니다. 거죠. 이낙연 총리. 지금 이낙연 그 총리의 행보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난번 민주연구원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금 그 답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냐면 그때 그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자 지금 그 여권의 지지자 가운데 25%는 친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새로운 말하자면 신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20%가 뭐냐면 그 전통적인 그 저 지지자예요. 민주당, 구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대부분 이제 호남 그 저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20%가 뭐냐면 65% 구성하는 것 중에 20%가 뭐냐면 이른바 비판적 지지자예요. 수도권에. 그 중에 이제 많은 경우는 뭐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역할론과 관련해서 본다면 요 지금 20%가 지금 떨어져 나갔거나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흔히 중도라고 얘기하는 스윙 보터들. 여기에 그래도 이낙연 그 저 총리가 비교적 신뢰가 높고 그 호소력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면 수도권 호남 쪽의 선거를 진두지휘해서 말하자면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플러스하면 그래서 어떤 선거에 나가서 뭐 저 종로 같은데 돌풍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큰 판을 이렇게 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 승